김정은 위원장의 광폭 행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형 로켓 엔진 시험을 하더니 풍계리에서는 6차 핵실험 징후가 포착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전략 폭격기가 한반도에 다시 전개됐는데요. 폭주하는 김정은을 압박할 수 있을까요?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 한국국방연구원 김철우 박사 두 분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미국의 전략 폭격기인 B-1B 랜서가 8일 만에 또다시 한반도에 전개됐습니다. 지난번과는 여러 가지로 달랐다고 했는데 어떤 점이 차이가 있었고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이제 B-1B가 8일 만에, 그러니까 북한이 5차 핵실험을 9월 9일 날 했죠. 그리고 나흘 만에 한 번 B-1B가 한반도 상공을 선외 비행을 하고 괌으로 돌아갔는데 네. 그로부터 8일 만에 다시 왔단 말이죠. 이렇게 8일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 안에 다시 출격을 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고 네. 특별히 주목되는 것은 두 대가 출격을 했는데 그중에 한 대는 오산에 착륙을 했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위협이 높아지는 가운데 미국의 강력한 대북 억제와 응징 의지를 과시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미국의 핵 우산 하에 확장 억제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 보호 조치를 받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오바마 대통령이 언급을 했듯이 동맹국을 끝까지 보호하겠다. 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과 수단을 동원해서 동맹국을 본토와 똑같이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착륙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이제 보통 과거의 경우에는 최단 거리로 왔다가 이제 돌아갔는데 이번에는 우회를 해서 네. 군사분계선 가까이 방금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30km 후방 포천 상공까지 가서 언제라도 이 폭격기는 괌에서 출발해서 2시간 안에 한반도에 도착을 하고 네. 북한의 레이더망을 피해서 이 평양의 김정은의 지하 벙커, 지하 지휘 시설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 전폭기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북한을 향한 강한 억제와 이 군사적인 조치, 무력 시위 조치인 동시에 우리 국민들을 향해서는 미국의 해구산이 말로는 되지만은 네. 한번 선에 비행하고 가는 것이 과연 김정은을 겁나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이제 좀 불안감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국의 의지를 우리 국민들에게도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함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확실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김 박사님, 이 B-1B 랜서 외에도 B-52와 B-2 폭격기가 전개될 방안도 지금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 두 폭격기가 어떤 무기이고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 B-1B가 한번 왔고 착륙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은 네. 이 폭격기야말로 북한이 도저히 감당해낼 수 없는 아주 독특한 그 비대칭 무기입니다. 전략적 의미가 있는 비대칭 무기. 그러니까 네. 비대칭 무기하면 뭐 북한의 핵만 뭐 미사일 잠수함만 비대칭 무기 생각하는데 북한 체제로 봐서는 가장 겁나는 무기거든요.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오늘 그 오산기에 착륙한 그 B-1B는 상당한 중무장 한 50톤 이상의 중무장을 하고도 마하 고속 폭격기라는 게 무게가 어마어마하게 나가기 때문에 마하로 돌파하기는 어렵습니다. 충격받을 때. 근데 마하도 돌파할 수 있고 뿐만 아니고 오늘 달고 온 그 공대지 미사일, 공중에서 정확하게 핀포인트로 타격하는 공대지 미사일뿐만 아니라 각종 유도 무기, 그다음에 합동 직격탄이라는 시험한 방커버스다. 지하 깊숙이 가면 어떻게 하냐. 그것도 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핵폭탄도 실을 수 있는 그런 가공할 무기죠. 그래서 이제 3종 세트라는 게 그리고 이것이 즉각 발진하고 아무리 훌륭한 무기라도 즉각 작전에 투입할 수 못하는 것은 그 상징성이 떨어지는데 지금 이 B-50이나 B-1B나 B-2는 완전 쓸 때 쓰죠. 그거야말로 그런 전략적 의미가 있는 그런 폭격기들이 어디 대한민국 기지에 내렸다. 그것도 오산 하면 뭐 오산이 그냥 일반 미군 기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민들이 안심하셔야 될 게 이것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한반도 항공 전장을 손바닥 같이 보고 있고 모든 정보가 있고 지금 북한이 무슨 짓을 하는지 다 알고 있는 거기에 핵심
공중 모든 작전을 네. 총괄하는 심장부에 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만 있을 뿐만 아니라 타격도 할 수 있는 그 무기 체계를 왔다. 그리고 이른바 드라이런이라 그래가지고 쑥 쇼하고 이렇게 한번 보여주는 그 무력 시위 차원이 아니고 일단 사실 명령이 떨어지면 네. 최고 사령관인 오바마 대통령이 결심해서 때리라면 때릴 수 있는 그런 준비 태세를 가지고 왔다. 그래서 상당히 전략적 의미가 크고, 네. 그럼 북한이 이걸 대응하기 위해서 뭐 대응 방법이 없어요. 대응 방법이 없는 무기가 왔기 때문에 북한이 겉으로는 짖는 미친 개처럼 이렇게 지저대지만은 사실은 가장 체제 위협을, 체제의 괴멸을 위협으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무기가 왔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협적인 미국의 전략 자산들이 한반도에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북한에는 위협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의 전략 자산이 한반도에 총출동한 가운데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에도 가림막이 쳐져 있다고 합니다. 이거 6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징후인가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예, 지난번 이제 5차 핵실험을 하고 북한이 발표를 했죠. 원자력 연구소라고 하는 그런 핵무기 연구소인가요? 그런 연구소라고 하는 이름으로 성명을 발표했는데 자기들의 핵탄두, 새로 만든 핵탄두 폭발 실험을 대성공했다. 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도 자기들의 핵 억제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들을 계속 해나가겠다라고 공언을 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정보당국에서도 지금 풍계리 핵실험장 방금 전에 보도가 나왔습니다만 그동안 1번 갱도와 2번 갱도에서 1차, 그다음에 2차로부터 5차까지 핵실험을 했는데 네. 3번 갱도와 이제 서쪽 갱도는 아직은 실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핵실험을 한다면 3번 갱도나 네. 추가 새로 만든 그 갱도에서 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3번 갱도의 가림막을 쳐놨다고 하는 것은 지난번 5차 핵실험 때도 유사한 행태를 네. 보였기 때문에 이미 북한은 5차 핵실험을 하고 추가적으로 6차 핵실험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과시할 뿐만 아니라 실제 물리적으로도 준비를 갖춰놓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어제 김정은이 참관한 가운데 북한이 신형 로켓 엔진 지상 분출 실험을 대성공했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보면은 파시톤 포스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그런 엔진 실험이 성공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 발표가 사실이라면 그걸 4개로 묶어서 다발로 클러스터로 만들어가지고 쏘게 되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 그런 역량을 가지게 되는데 금년에 북한의 행보를 보면 1월 6일 날 4차 핵실험했죠. 네. 그로부터 한 달 후에 인공위성을 가장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네. 9월 9일 날 5차 핵실험을 했죠. 10월 10일이 딱 한 달 하루 만인데 그날이 바로 북한의 정치 일정, 중요한 정치 일정이죠. 노동당 창건 기념일입니다. 북한으로서는 이제 국제사회가 북한을 압박하고 있고 오바마 대통령도 핵실험을 하는 북한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 네. 그리고 중국도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에 반대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동향을 보면서 그 국제사회가 강력한 제재를 하게 될 경우 거기에 대한 반발 차원에서 또 김정은이는 국제사회의 그 어떤 제재와 압박에도 결코 굴하지 않는 지도자다. 미국이 폭격기를 갖다 놓고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추가 도발을 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 보인다는 것이죠. 네.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능력을 보유하게 되고 핵 능력까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북한이 이렇게 강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연일 핵실험을 해대고 또 미사일 발사를 하고 핵실험 성과를 선전하고 있는 거 어떤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보십니까? 오히려 북한의 이런 행동을 보면 그만큼 어렵고 궁지에 몰렸다 이런 걸 방증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그렇죠. 어렵고 궁지에 모인 것을 방증하는 건데 그 전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건 왜 북한은 비밀리에 준비해도 될 거를 네. 이렇게 자꾸 보여주면서 도발을 하냐. 그 가림막은 가리기 위한 막이 아니고 봐라.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는 보여주는 막입니다. 네네. 비밀리에 하기 위해서 그걸 갱도에서 하면 되는데 가림막까지 지금 우리 지금 매단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우리를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든지 하나는 가림막 하면 비밀리 하려는 가림막이 아니고 보여주는 막이다. 네. 우리 자기의 도발 의도를 보여줌으로써
핵 보유국으로서 인정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나름대로 술수를 부리려고 하는데 그런 그 술수가 자충수로 돌아오지 결국 자기 의도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전략적 셈법이라는 게 그렇게 결국 그 체제 분열과 동요를 불러오는 자충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는 외부의 압박이 강하고 전쟁이 감이 고조되고 막 여기저기서 홍수가 나고 이런 일련에서 내부적으로는 김정은이가 이걸 통해서 사실상 북한 주민들을 인질 상태로 잡고 있는 거기 때문에 통제력이 더 강화되는 네. 그런 그 학습 효과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주의하게 봐야 될 것은 대대적으로 선전하면서도 선전에 동원되는 사람들이 심적, 내적인 마음은 정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 과학, 기술 분야에 직접 관여했던 사람들의 사기를 계속 증진시키면서 일정 수준의 어떤 기술적 진척을 보이는 거는 이 한반도 안보 상황이 얼마나 위중한 지경으로 가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핵 기술, 미사일 기술에 그것도 봐야 되지만 이제는 김정은을 고도로 압박하면서 다루는 김정은 다루기도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유엔 무대에 마지막 고별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분명한 대가를 치르도록 한다는 것은 앞으로 국제사회 공조를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일치된 힘으로 보여줄 때 상당한 압박 메시지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무리 선전선동을 하고 시가행진을 하고 뭐 해도 그 마음 내면 속에서는 야 이러다가 진짜 뭐 우리 정권 날아가는 거 아닌가라는 불안감이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북한의 행동만 놓고 보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 핵을 포기할 의지는 없어 보이는데요. 핵 개발에 이렇게 집착이라고 할 정도의 강한 의지를 보이는 거 어떤 의도라고 평가하십니까? 미국과 어떤 대등한 입체에서 어떤 논의를 하고 싶다 이런 뜻도 해석할 수 있을까요? 예, 이제 그런 의도가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북한이 왜 이렇게 핵 개발에 집착하느냐, 근본적인 의도가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이제 김영남이가 비동맹 회의에 가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자기들이 핵을 개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책임이다. 미국의 끊임없는 대북 적대시 정책 때문에 북한은 자위적인 조치로서 핵을 개발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북한이 마주 앉아서 이 대등한 핵 보유국으로서 이제 평화 협정을 논의해야 한다. 현재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자, 지금 우리 한반도가 정전 상태에 있고 정전 협정 체제가 유지되고 있는데 북한의 논리는 그거예요. 지금 대결 상태에 있는 것을 평화 협정으로 바꾸면 핵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돌파구가 열린다. 자, 그러면 잘 모르는 사람들은 평화 협정 맺자는 건 좋은 거 아니냐? 평화를 가져오자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북한은 평화협정을 맺는 데 있어서 전제 조건을 내세우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한미군을 철수해라. 그다음에 한미연합연습을 중단해라. 그것들이 모두 대북 적대시 정책의 가시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미군을 철수하고 한미연합연습을 중단한다는 것은 대북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평화협정을 맺으면 우리도 핵을 내려놓을 용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은 북한이 1945년 분단 이후에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이 대남 적화 전략입니다. 김정은의 셈법은 방금 김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1차적으로는 핵을 가지고 김정은의 리더십, 다시 말하면 1인 집권 체제, 김정은 정권을 유지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대한민국도 김정은의 소나기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런 궁극적인 목표가 김정은의 셈법에 담겨져 있다. 그걸 우리가 직시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일단 의도를 짚어주셨는데요. 이렇게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에서는 지금 홍수로 인한 피해가 생각보다 상당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유엔이 수해 지역의 2차 합동실사단을 파견해 봤더니 사람이 살았다는 것을 믿기 힘들 정도로 심각하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 이 지역에 가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주민들의 민심 이반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 짚어주시고요. 또 하나, 우리 정부는 지금 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인데요. 이런 방침이 이런 방침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김정은이 왜 그 수해 현장에 안 갔느냐?
수해 현장에 있으면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돈이 있고 물자가 있고 뭐 자기가 선심을 떼서 극복하라고 할 수 있는 무슨 보상 조치가 있는데 답이 안 나오는 네. 거죠. 그러니까 통치 자금도 딸리고 핵미사일 개발 자금도 딸리고 그다음에 지금 미국과 중국이 현 단계에서 체제 붕괴까지를 원하는 건 아니지만 네. 적어도 핵미사일 개발 이런 거를 차단하는 그리고 돈줄을 조여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김정은이 거기 갈 수 있는 여건이 못 돼. 아무것도 줄 게 없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렇고 앞으로 이제 그 유엔에서 현장 실사를 했을 뿐만 아니고 중국도 그 대북 제재에 동참을 하고 이런 일련의 사태를 봤을 때 추가 제재 조치가 분명히 나올 건데 네. 과연 그것이 가장 그 체제의 취약점이고 붕괴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핵심적인 그 원유라든가 에너지 문제까지 손을 대느냐 아니면 그 과거의 BDA처럼 자금줄을 해서 금융이 돈이 그쪽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조치가 취해지는 거 아니냐 아주 관심사인데 네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실상 중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활동은 북한에서 하는 그 보따리 장사가 아니고 고도의 그 전략 무기 물자를 대주는 밀무역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손을 대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네. 큰 거다 이렇게 봐서 그래서 이제는 서서히 핵 미사일 비핵화는 비핵화들하고 김정은을 마치 송사리 모는 것처럼 말이죠 쫙 몰아들어가는 그런 거죠.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의 대가란 말도 했지만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위험하게 만든다. 네. 그러니까 가냥 놔두면은 북한이 중국도 위험하게 만든다 이거죠. 이런 북한이 중국도 위험하게 만든다라는 것을 우리가 봤을 때 김정은의 선택지는 점점 좁아들고 있기 때문에 그 브룩스 연합사령관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군사적 조치를 할 때 뭐 왜 속시원하게 안 하느냐 이런 네. 얘기도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단계적으로 착착 단계적인 군사적 조치를 취한다. 그러니까 북한의 행동을 봐가면서 착착 우리가 전략적 그 메시지를 줘가면서 결국은 태도와 행동의 변화를 네. 유도하는 그런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북한의 수혜 지원을 놓고 좀 이경차는 극명한 상황이지만 지금으로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제재가 정답이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